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케인 없이, 해리 케인 없이 시즌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케인이 급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서 남겨져 있던 빈 원톱 자리에는 예상대로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 3백에 둘러싸여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이 시합을 보는 대부분의 언론, 물론 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케인 이후의 삶, 포스트 케인 시대의 토트넘, 케인이 없는 삶의 시작, 이런 문구. 그러니까 주체가 아직도 주어가 케인입니다. 이 팀은 어떻게 팀을 시즌을 준비한 게 그 문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 어떻게 될 것이냐, 해리 케인이 없는 공격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케인 선수가 이 팀에 차지하는 입지를 여설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케인 없이도 토트넘이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여기에 큰 관심이 그만큼 쏠려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결과는 역시나 문제가 좀 커 보인다는 거죠. 이날 토트넘이 넣은 두 골은 모두 수비수들에게서 나왔습니다. 2-3 빌드업을 통해서 중앙을 강화하면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을 늘리긴 했습니다만 상대의 5백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정작 공격수들은 제 몫을 하지 못한 그런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프리시즌에는 이제 4백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결함이 덜 발견이 된 것 같은데 3백,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최대한 5백까지 5명이 늘어서는 이런 전술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놓고 클루스스키를 측면에 놓고 상당히 측면적으로 벌리면서 수비수들이 따라 나가면서 그 케인이란다. 히샬리송과 손흥민 사이, 히샬리송과 셉셉이 사이,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좀 빈 공간을 이선에 있는 메디슨이라든지 아니면 3선에서 올라가 있던 스킵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혹은 양쪽 풀백들이 중앙에 들어와서 이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로얄이라든지 아니면 우독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서 좀 경기를 해주는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건데, 5백이니까 그 공간이 늘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날 토트넘이 경기를 어렵게 했던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융통성이 너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측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 이 정도로 막힌다면 좀 변화를 줬어야 될 텐데, 참 히샬리송이 특히 거의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공격하는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토트넘은 그동안 케인이 내려와서 받아주고 풀어주면서 케인이 내려올 때 수비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 남겨진 뒷공간을 손흥민이 활용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경기를 좀 풀어줬었는데, 토트넘 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정말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리워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이번 시합에서 토트넘의 그 새로운 또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원의 지배자 이브 비수마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발음 죄송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수마는 프리시즌 내에 엄청난 활약을 했고 오늘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마의 활약을 극찬을 좀 한 건데, 좀 이례적이죠. 이렇게 개막전부터 물론 잘하는 선수를 언급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비수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고 올 시즌에 너무 계속 좀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언급을 해준 건데요. 이날 비수마는 정말 그 토트넘의 중원을 진두지휘하면서 엄청난 지휘력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이날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공격전한 상황에서는 양쪽 측면에 우도기 로얄이 이렇게 비수마 옆으로 모이고, 비수마 옆에 있던 스킵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면서 순간적으로 2-3-2-3의 포맷으로 좀 변환을 해가지고 빌드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날 스킵이 다소 헤매고 또 로얄과 우도기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에 비수마가 중원에서 확실히 중심을 또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나마 토트넘이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입중계 마치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선수는 비수마다. 오늘 현재 언론은 비수마 얘기 많을 거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뽑은 건데, 정말 그런 흐름으로 갔죠. 특히 한 매체에서는 비수마의 부활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이런 정말 딱 어울리는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브렌트포드전 토트넘 출전 선수 그 평점도 보면 비수마에게 압도적인 몰표가 나왔어요. 동료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압도적 평점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브렌트포드전 평점을 볼 텐데, 자, 이렇게 쫙 보시면은 평점이, 대체적으로 고만고만한데 비수마하고 메디슨이 압도적으로 평점이 이제 높은 편이고요. 경기 시작 14분 만에 골 넣고 바로 부상, 약간 좀 뇌진탕 증세가 있어가지고 교체됐던 로메로 다음으로 높은 7.25점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날 토트넘의 공격이 이렇게 매끄럽게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질 않았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비수마 선수가 뭐 압도적인 오늘 대상 매치 4곳 가운데 오직 한 곳, 그러니까 구영민에서만 8점을 받았고요. 구영민은 늘 좀 튀죠. 네. 나머지 3개 매치는 모두 9점을 줬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는 미드필더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합에서 이날 비수마의 활약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다가 이 경기 이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은 비수마에 대한 지난 시즌 좀 거치는 동안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던 것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지 않은 그런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조금 아쉬운 5점에서 6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받았고요. 참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 손흥민, 콜루셉스키 이 3명 다 평균 평점이 6점이 못 넘었다는 거는 토트넘 공격의 좀 문제점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자, 그러면 각 매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에게 점수를 줬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에게 6점 줬고요.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이 전반전에 옌센을 가볍게 터치해서 페널티킥을 내줬다. 골대를 빗나가는 슈팅들을 빼면 왼쪽 측면에서 그리 좋은 모습 아니었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히실리송 5점. 전반에는 패스가 잘 오지 않았다. 이날 첫 찬스는 64분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나왔는데 선방에 막혔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케인하고 비교가 될 텐데 오늘 경기 역시 케인에 비견될 만한 시합은 하질 못했습니다. 이 시기가 벌써부터 히샬성이 좀 안 풀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케인이 없을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당연히 부여받을 텐데 이거를 본인이 극복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부 비스마 9점 줬습니다. 토트넘 맨 오브 더 매치다. 저도 동감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서 자신감이 넘친다. 경기 내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모든 작업이 비스마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올 시즌 토트넘 경기 템포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다. 호이베르가 하던 역할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호이베르 선수보다 본인이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간결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커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자, 메디슨에게는 8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전방 압박 지휘를 하면서 스스로 얻어낸 프리킥을 그 로메로 선제골 어시스트로 만들어냈던 이날 게다가 그 뒤에 로얄의 골까지 도왔기 때문에 데뷔전, 토트넘 공식 데뷔전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을 했던 메디슨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였고 여러 선수들에게 두루 찬스를 만들어줬다. 네, 호평을 내렸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정말 가장 신입인 미키 반더벤 선수. 이날 센터백 조합이 오른쪽에 로메로 왼쪽에 반도벤이었는데 이 친구 인상적이었어요. 7점을 받았고 영입되자마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시작 12분 만에 다른 센터백을 콤비로 맞이하게 됐다. 이게 로메로 나가고 산체스 들어온 얘기죠. 한 번도 발 맞춰본 적이 없는 동료들과의 경기를 충분히 안정감 있는 데뷔전으로 치렀다. 네, 호평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은 다빈손 산체스입니다. 경기 초반에 로메로 대신에 투입이 됐죠. 환상적인 슬라이딩 태클로 수비를 선보이더니 슈팅을 때려서 골킥도 만들어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이 산체스 치고는 괜찮다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거죠. 심지어 에릭 다이어를 완전히 벤치 밖으로도 밀어냈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완전히 지금 밀린 상태인데 지난 시즌에 산체스가 아주 큰 실수를 여러 번 할 때만 해도 올 시즌에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막전부터 교체로 나와서 나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구영민 보겠습니다. 여기는 감독 평점이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6점. 토트넘은 제대로 지도받은 팀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박스 안에서는 좀 더 거칠어질 필요가 있다. 좀 더 몰아칠 필요가 있다. 자, 손흥민에게 5점 줬고요. 페널티킥 헌납했고 기동력은 부족했다. 2차례 득점 기회를 놓쳤다. 자, 히샬리송 5점 줬습니다. 브렌트포드의 낮은 수비 블록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녹아들질 않았다. 맞는 얘기죠. 녹아들지 않고 계속 붕붕 떠다녔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수마에게 8점. 여기서도 비수마가 MOM입니다. 뜨거웠던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은 비수마가 통제한 경기였다. 자,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 손흥민 선수 뒤에서 뛰었죠. 7점 받았고요.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어린 선수도 아닌데 노회한 베테랑이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승다드입니다. 손흥민에게 6점 줬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낮은 블록에서 수비를 펼치는 바람에 브렌트포드전에서는 힘든 경기를 했다.
공간이 좀 펼쳐 있어야 손흥민 선수 장점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쓴 것 같죠. 자, 히샬리송에게 5점 줬고요. 전반전은 끔찍했고 후반전은 나아졌지만 경기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자, 이브 비스만이 여기서도 애모임입니다. 9점. 토트넘 중원에서 아주 훌륭했다. 양팀 박스를 오가면서 좋은 압박을 펼치기도 했다. 새로운 사이닝과도 같은 선수다.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이거죠. 다음은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이미 토트넘 창의력의 핵심이 됐다. 팀의 2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다. 다음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짧게 뛰었습니다만 고평점 받았어요. 만약에 정말 로메로가 안 다치고 끝까지 뛰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데뷔전에서 순항할 수 있게 해주는 헤딩골을 터뜨렸다. 로메로 선수. 네. 로메로 선수는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부상이 있어서 이제 교체가 되는데 나가면서 왜 자기 뛸 수 있는데 빼냐고 좀 화를 내기도 했었던 로메로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에메르송 로얄 7점. 브렌트포드 추가골 장면에서 윗사에게 농락당하긴 했지만 깔끔한 동점골로 결자 해지를 했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로얄 선수가 좀 윙백도 아니고 풀백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뭔가 길을 잃은 느낌이어서 지난 시즌 말미에는 이제 포로에게 확실히 밀리는 느낌도 다시 있었었는데 정말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라는 평을 듣는 그런 선수들이 뛰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풀백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그러면서 수비 범위가 더 넓은 굉장히 좀 만능에 가까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풀백으로서의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구에 굉장히 잘 부응을 하고 있는, 왼쪽에 우도기가 좀 더 낮지만 로얄 역시도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7점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뭐 토트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위치나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계속 저와 함께 지켜보면서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